네, 시청자들 반갑습니다. 뭐 여기까지 같이 무편집 만담으로 인사를 해보도록 해서 오늘은 이제 5월 이제 모터스포츠 한번 결산 그리고 6월의 짧은 뭐 이제 프리뷰 음. 프리뷰하기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일단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올해 역시 저 시대엑스나 진행하고요. 오늘도 역시 세편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해서 세편님 오늘 부탁드려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일단은 슈레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 일단은 예, 저희가 또 다녀왔기 때문에. 신탁수연 다녀오셨죠? 네, 일단은 뭐 저 항상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일단은 제가 저희 이제 GT 쪽 이제 사진 쪽으로 이제 좀 우리 현장 쪽으로 이제 리포팅 포지션에 나오고 있는 네. 멤버가 한 명인데 그 친구가 요번에 그 이벤트 당첨을 해서 갔다 올 수 있었어요, 사실은. 올 수 있었는데 예. 못 갔죠. 예, 아무래도 좀 일 사정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걔는 또 학업을 또 병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아쉽게도 못하는 게 대신에 저한테 줬어요. 사실은 뭐 갈 사람이라고 물어봤는데 그나마 제가 한가했던 게 저였거든요. 그나마. 신탁수연 상가 저는 일정이 안 돼가지고 네. 이번에 못 갔는데 저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또 올해 최종전 생각해야 되나 하고 있습니다. 최종전 뭐 어차피 저 나이트 레이스 가실 거잖아요. 지금 나이트 레이스는 예정이 없어요. 토요일 열리니까 네. 아무래도 토요일 열리다 보니까 좀 시간적으로 저도 좀 한계가 있고 그러면 어쨌든 저는 뭐 아무래도 최종전도 보자마자 일단은 이거는 좀 하고 일단은 뭐 네. 그래가지고 일단 제가 시간이 남아돌기 때문에 예. 제가 다녀왔습니다. 자, 일단 신탁수연 네. 다녀오신 소감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이번에 느꼈어요. KRC의 메이스트레이트를 처음으로 느껴봤거든요, 사실은. 장난 아니죠. 예, 왜냐면 지난번에 이제 저랑 세피아 씨랑 이제 KRC를 갔었을 때는 이제 상서 서킷이었거든요. 그렇죠. 쇼코스를 갔었죠. 쇼코스 갔었을 그때는 애초에 관중석도 제대로 안 내렸어요. 왜냐면 KRC가 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피트동 위에 관중석이 있었으니까 네, 비트동 위로 관중석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상당히 또 제대로 된 관중석에서 이제 레이스를 즐길 수 있었는데 상당히 또 재밌었습니다. 역시 또 또 영암의 스트레이트가 또 다르거든요. 예, 이 또 후지나 스즈카의 그거랑은 또 뭐 물론 후지나 스즈카에 비하면 좀 다를 바가 있지만 조금 쉽게 말하자면 좀 저의 느낌은 이제 좀 말레이시아 같은 느낌? 왜냐면 세팡. 이제 왜냐면 세팡이랑 케아시가 아마 헤어핀을 그러니까 백스트레이트 이후에 헤어핀을 통해서 이 헤어핀석의 코너를 통해서 바로 이제 메이스를 넘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세팡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네. 뭐 굉장히 더 재밌었기도 했고 상당히 사람이 많았습니다. 역시 KRC라 그런지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일단 또 아무래도 슈퍼레이스가 음. 유일하게 그 비용도 저 입장료가 있지 않습니까? 입장료 있는데다가 그리고 저 버스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셔틀 버스를 예. 그래서 좀 많이 몰릴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거든요. 목포역에서 이제 30분 정도 음. 걸리면 바로 이제 타기 영암이죠.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영암을 가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버스를 또 이용했었고요. 음. 이번에 우연치 않게라고 해야 될까나 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브랜뉴 팬들분이랑 이제 드라이빙 레시피죠. 드라이빙 네. 레시피 이제 톡방 분들이나 이제 그쪽 분들이랑 이야기를 조금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이제 그쪽에서 같이 응원을 했고요. 많이 좀 신탁수연님 소문이 많이 좀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저희 예전 과거 멤버들이 조금 사이가 안 좋았어 가지고 좀 걱정했었는데 다행히도 잘 받아주셔가지고 정말로 감사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생각했었거든요, 사실은. 솔직하게 예. 브랜뉴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만 다시 한번 너무 말씀 고마웠습니다. 드리고요. 예. 그리고 일단 신탁수연 경기 상황부터 이야기해보죠. 6천. 일단은 6천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번에도 화제가 한번 있었죠? 정확하게 이제 뭐 그 피트스톱 도주가 위험한 하드 사고는 아니고 다행히도 에지 블로우였습니다. 일단은. 일단 뭐 갑작스러운 사고라 저희도 되게 당혹스럽습니다만 아오키 타카유키 선수 네, 사실은
제가 제일 응원했던 선수 중 한 명이었거든요. 또 일본에서도 되게 베테랑 드라이버로 손꼽히는 그 네. 아오키 선수가 이번 슈퍼레이스 피트스탑 이 아시안 모터 스포츠 카니발 요 네. 대회 이제 스팟 참전해서 관심을 보았는데 사실은 AMC를 한 건지 예선부터 결승까지 마음에 솔직히 조금 아쉬운 경기 그러니까요. 내용들이었어요. 왜냐면 예선 실격이 났었고 타이어를 또 원래 규정과 다른 규정에 맞지 않는 좀 그러니까 타이어가 준비가 안 됐대요 보니까. 그러니까 준비 안 된 타이어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타이어 다른 타이어 꺼냈는데 마킹이 안 된 타이어를 쓰다 보니까 네. 이런 참사가 예선부터 참사가 터졌고 레이스도 설마 했더니 아오키 결국엔 선수 엔진 화재로 블로우가 나면서 그렇죠. 그래서 또 아오키 선수 또 베테랑이라 그런지 그 소화기에 직접 꺼내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슈퍼레이스 참가했던 드라이버들 중에 아오키 선수가 최연장자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또 몸소 시범 보여줬다 할 수 있는데 네. 좀 아쉽게 됐고 우승을 차지한 드라이버가 결국은 센츄리 클럽에 가입한 이번에 가입하게 된 네, 장현진 선수가 이제 드라이버. 우승을 했었고 사실은 그 엔진 블로우에서 세이프티카가 나와서 네. 그 영향으로 아쉽게 이제 당시 폴포지션이었던 박균 선수를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원래 2위가 참전 결과 기준으로 김중근 선수였었는데 그렇죠. 김중근 선수가 2위였는데 이게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제대로 문제가 터졌죠. 제가 기억이 맞다면 저거 미케닉이 헬멧을 안 썼다는 점. 네, 헬멧을 쓰지 않고 뭐 피트 그다음 싸움을 진행했다는 점 게다가 플러스 동력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 네, 그러니까 엔진을 멈췄을 경우 밀어서 출발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밀어서 무조건 동력 출발해야 되는데 네. 이게 안 돼 가지고 그만. 네, 일단은 확인을 제가 한번 심사 결정문을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있네요. 요거 일단은 김주구 선수의 발생 시간이 15시 54분이 정확히 아마 레이스 후반쯤이었던 그렇게 한데, 네. 일단은 이 내용이 의무 피트스 작업 후 메케닉이 헬멧을 탈 이후 차량을 밀어서 재출발. 아이고. 네. 그러니까 이 판정이 실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피트레이서 작업을 한 후에 엔진이 시동이 안 될 경우에는 차량을 밀어서 출발하는 거를 허용하지가 않아요. 슈퍼레이스 규정상. 네네. 이 21-10-1에 규정에 있고 게다가 또 의무 피트스탑 시 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을 해야 되는데 미케닉이 헬멧을 벗고 있는 걸 확인돼 가지고 이 규정에는 걸려 가지고 21 일반 안전상에도 걸려서 김중근 선수가 아쉽게 실격을 당하면서 잠정 기록이 제가 읽어본 원래는 이제 장현진, 김중근, 이정우, 박규승이었는데 그렇죠. 이 김중근 선수가 실격이 되면서 장현진, 이정우, 박규승. 그렇죠. 박규승 선수가 결국 뒤늦게마다 트로피를 트로피를 이제 가져가게 승계를 받게 되면서 이제 3위 피니시. 2경기 그러니까 2년 연속으로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에서 포디움 피니시를 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고요. 사실 저 폴2위였으면 조금 좋았을 텐데 조금 안타깝게 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 게다가 또 다행인 점은 패스트 랩을 찍었어요. 그렇습니다. 패스티스트 랩을 찍었고 장현진 선수가 워낙 대단했던 게 이번에 50kg 핸디캡 웨이트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이 상황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다라는 거는 굉장한 노련함을 보여주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장현진 드라이버가 굉장한 노련함을 보여주면서 지금 국내 레이서 중 최고령 우승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최고령 우승을 기록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동시에 사실은 저도 그 당시 알았습니다. 왜냐면 세배님이 그 정보 알려줘야 하는데 안 올리시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저도 사실 언제 발표가 났냐면은 이게 16일에 발표가 났는데 제가 뒤늦게 알았어요. 뒤늦게 알아버리는 바람에 저희가 그래서 장현진 선수가 우승하게 되면은 이게 47세 6개월 25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최고령 우승 기록이 누구냐면은 일본인 대변 카게마 마사미 선수.
이 선수가 48세 3개월 28일이에요. 예. 2015년 슈퍼레이스 후지전에서 네, 우승했었죠. 네, 후지에서 이제 6천 레이스를 한번 진행했었는데, 네, 그때 우승이 지금 역대 슈퍼레이스 최고령 우승 기록입니다. 네, 한국인으로서는 이제 장희 선수가 네, 이제 국내 선수 우승을 이제 최고령. 최고령 기록했고, 이제 그러면서 센츄리 클럽까지 우승했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보면 브랜뉴가 상당히 또 좋은 준사 성적이어서 3등과 5등, 특히 또 박승재 선수 같은 경우는 GT 클래스, 그러니까 GT와 네, GT4 클래스에서 이제 GT 클래스를 우승하고 GT 6천에, 그러니까 6천에서 5위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또 두 경기 모두 준사 네, 모습을 보여줬고, 서한이 매우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서한 같은 경우는 김주구 선수 실격도 있었다고 하지만 정희선 선수가 2년 만에, 그러니까 제가 그래 정희선 선수가 2년 만에 리타이어를 해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사이죠? 자세한 좀 알고 싶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차량 쪽의 이슈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음, 아마 사고는 아니었는데 네, 네. 차량이 꺼져버려서 리타이어를 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야, 저기서 아마 리타이어. 정확한 영상을 제가 되돌려보지 못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일단 그렇게 되면서 좀 서한이 조금 많이 아, 아쉬운 맞네. 모습을 정희철 보여줍니다. 선수가 네. 경기 중에 로함이 파손됐었네요. 로암이, 그쪽이었어요. 촬영에 좀 이슈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였네요. 네. 로암 이슈로 인해서 결국에는 리타이어를 하게 되면서, 또 네. 서한지피가 지난 2라운드에서 원투쓰리 했던 좋은 모습을 좀 살리지 못하면서 안타깝게, 이번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의 마무리 지었고, 네. 준피티도 나쁘진 않았어요. 4등, 7등. 그렇습니다. 뭐 황진호 선수야 뭐 워낙에 음, 그냥 좋은 모습 계속 쭉 보여오고 있던 선수고 네. 박정준 선수의 기세가 좀 셉니다. 박정주 선수도 잘 달리고 있고 은근히 지금 네. 7위로 마무리했고 오늘 또 뭐 포인트 피니시를 했긴 했어요. 일단은 뭐 세대 네. 모두 일단은 네. 오네가 이정우 선수 2위, 김도 선수가 2위, 김도 선수가 6위, 그리고 오한 선수가 8위. 네. 약진이 좀 많이 보이긴 하는데 이걸로 아마 챔피언십 싸움이지만 요동을 칠 것 같거든요. 재밌어졌고, 그리고 네. 조금 아쉬웠던 게 이제 원레이싱. 물론 이제 아, 두 대가 피니시를 이제 12 피니까 12, 그러니까 9위, 12 피니시 했고, 재경 선수가 13위 피니시를 했었습니다만, 네. 글쎄요, 상당히 또 조금 스타트 대시가 그렇게 좋지 못하고, 그리고 제가 그 네. 레이스 끝나고 이제 웨닝 나니까 스노다운 라이브를 진행하던 도중에 윤민지 콜레스. 선수가 네, 네, 네. 좀 열사병 이슈였는지 아이고. 위딩러를 제대로 못하고 차량을 예. 멈춰서 이제 차량이 나가서 좀 주저앉는 모습이 있었어요. 이게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 레이스카가 네. 실내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70도, 80도까지 올라가는데 네. 해당 경기 당일날의 영함이 잠시만요. 예, 상당히 상당히 덥죠? 상당히 더웠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저도 이제 왜냐면 이번에 네, 슈퍼레이스 온도가 그때 30도 넘지 않았나요? 30도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30도, 31도가 넘었을 거예요, 아마도. 네, 네. 그날 트랙 온도도 30도가 넘었고 당시 기온이 몇 도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기록지에 의거하면은 어 당시 기온이 29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 기온도 29도인데 노면 얼마나 덥겠어요. 네, 노면도 음, 더 삼- 29도에다가 노면도 더웠고 네, 게다가 여기에 차량 온도도 아마 70도, 80도 가까이 넘어섰을 확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네, 완전 저 깡통이 안에 그냥 레이스카는요 에어컨 공조 장치도 없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뭐 최근에 GT 차량이라면 뭐 네, 에어컨이 어느 정도 적용이 돼 있지만 180도 그것도 사실은 뭐 이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차량의 에어컨이라고 하기엔 조금 미묘한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나마 네. 이제 조금 이제 더운 거 그나마 나름대로 조금이나마 해소시키는 정도? 음흠.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거 사실 그건 마사시를 씹어 먹거든요. 그 차량 온도는. 그렇죠. 실제로 이제 70도, 이런 80도 케이스로 실제로 이제 웬만한 이제 다른 대회 같은 경우 이제 크루스치를 이용하는 경우인데 네. 크루스치 때문에 사실 좀 난리를 났던 드라이버가 한 번 있었거든요. 물론 이게 조금 다른 일본 쪽 이야기긴 하지만 근데 이게 일본 쪽 드라이버긴 하지만 왜냐면 이게 슈퍼레이스에서도 또 많이 출전해서 그 선수기 때문에 야나기다 선수죠. 야나기다 선수가 예전에 2006년도 네. 슈퍼 GT 그 스즈카 청쿄에서 네.
당시 우뚜안 콘도레이싱 소속이었거든요. 이 선수가 그 당시에는. 네. 그때 쿨슈트가 고장이 나갔고 득다사갔고 그 이전에는 이토 다이스케 선수가 네. 이토 다이스케 선수였을 거야. 아마 세팡에서 한번 유사한 사례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세팡 그럴 만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적도 근처에 있으니까 예, 아무래도 그 얼음 숙소에 몸을 담고 있던 사건도 적 있다 보니까. 네, 죽을 만하죠. 임민지 선수 근데 게다가 그 비싼 경험 임민지 선수가 이번에 겪었다고 보시는데 네. 솔직히 말해서 임민지 선수 진짜 대단했던 게 네. 사실상 처음 해보는 슈퍼 이 1시간 넘어가는 레이스였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면 이번에 임민재 1시간 선수가 네. 6천에 있을 때는요. 이렇게 피트스탑 레이스가 없었어요. 다 스프린트였거든요. 네, 다 스프린트 아마 45분 내외를 진행했고 이번에 진짜 처음으로 이제 70분 가까이 되는 레이스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우승차가 1분 1시간 10분, 1시간 10분 38초. 네, 이런 차였기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 모터스포츠에서 뭐 2시간, 1시간 넘어가는 건 거의 드물긴 하거든요. 많이 드물죠. 3시간도 넘는데. 네. 네, 뭐 그나마 이제 뭐 아바떼코 마스터즈 그 정도고. 이제 아바떼코 이제 원메이크 내고 이제 현대 페스티벌 내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 걸지 상담할 수 없고. 아마 2시간 반 하겠죠. 그 정도면 좋아할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있었고 아무래도 여성 선수 이민지 선수도 이거를 조금 고생했는데 심지어 앰뷸런스까지 왔다 갔을 정도로. 제가 봤을 때 아마 이게 열사병 증세, 비뇨 증세까지 같이 왔을 거예요. 네, 아마 정확한 그 확률이 매우 높았겠죠. 왜냐하면 이게 단순한 열사병이 사실 상관이 없는데 여성 드라이버잖아요, 임민지 선수는. 네. 그런 이제 헤모글로빈 부족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동반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거든요. 네. 뭐 제가 의학계통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거진 쓰러졌어요. 좀 쓰러지진 않았는데 네. 거기서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 GT 드라이버들도 말레이시아전 같은 경우에는 네. 진짜 열사병 한 명씩 꼭 나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슈퍼제티는. 네,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있었으니까. 예. 네, 그런 사례가 있는데 영암 같은 경우는 이게 이 한반도 남부지방이잖아요. 예. 박규승 선수 고향과 가깝단 말이에요. 사실 뭐 박규승 선수는 어느 정도 그 더위 적응되었을 텐데,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사실은 월레시에 제외하자면 사실은 월레시나 피트 선수를 제외하자면 네. 이런 더운 날씨에 사실 적응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또 임민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적응 못했을 법한 게 오랜만에 또 슈퍼차 하시고 하는 거니까 네. 좀 많이 또 한 1년 쉬었잖아요. 1년 네, 많이 쉬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좀 감각적으로 많이 좀 적응이 안 됐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GT4인데 GT4 예. 네, 그냥 뭐 김종근 선수가 씹어 먹었죠? 일단은 뭐 압도적이었습니다. 23초 차이로 박성현 선수를 따돌리면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여기서도 박성현 선수가 GT 클래스에서 박성현 선수가 우승했고 그리고 정혜연 선수가 2위 그리고 정경훈이 3위. 정경훈 선수 뭐 이제 그 해트트릭 달성하느냐 라고 했었는데 뭐 깨졌죠 기록이. 네, 정경훈 선수가 상당히 또 의외로 고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네, 그리고 사실은 네. 이 김민현 선수가 M에서 M 클래스 루벡스 M 클래스 네. 김민현 선수가 이 KRC의 최다 연속 우승 기록을 도전했단 말이에요. 그랬었죠. 현실은 리타이어를 하고 말았죠. 예, 결국 기록 경시에 실패했고. 예. 사실 이제 정경훈 선수 예선 이야기, 이 GT4 예선 이야기 GT 예선만 잠깐 이야기하면은 네네네. 사실 GT 예선도 뭐 박석찬 선수가 1위를 하는 바람에 정경훈 선수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먹구름이 드려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또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래도 정경훈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엠페에서 기술 규정 이제 디렉터를 담당하고 계시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이 기술 규정, 이 기술 차량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1라운드를 참여한 해 만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사실 그래가지고 난리였죠. 네, 난리였었는데 뭐 다행히도 1라운드를 출전했었습니다만. 정신이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네, 사실은 그 정신이 없었던 게 저 1라운드 엠페 1라운드에서 그 타이어 사건으로 인해
번지는 바람에 예, 뭐 본인이 이제 뭐 타이어 문제 있다 이거 바꿔야 된다 했는데 조직에서 뭐 부담했다고 하니까. 뭐 그런 얘기 있을 정도로였으니까 예. 네, 뭐 이거 저희가 제가 또 뭐라 이야기는 못 하겠어요 저희는 이거는. 사실 이건 뭐 저희가 뭐 기자님 통해 알아야 될 이야기이긴 한데. 네, 저희도 뭐 관계자 아니니까요. 네, 자, 그러니까 슈퍼레이스 다음이 6월 인제죠? 인제에서 나이트 레이스. 네, 나이트인데 이거 살벌할 것 같습니다. 밤의 황제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강원 국제 나이트 레이스. 네, 국제 나이트 레이스가 또 준비가 되어 있고 네, 저희가 이거를 중계를 할지는 일단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일단은 중계를 할지는 일단은 미지수고 일단은 이런 식으로 그냥 리뷰를 하는 식으로 제작을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왜냐하면 조금 무난하게 할 것 같고 왜냐면 아무래도 좀 멤버들이 좀 현생이 조금 최근에 좀 많이 바빠졌다 보니까 사실은 좀 그죠. 정상적으로 이제 리뷰 방송가 정상적으로 이제 워치홀롱이나 이제 입중계 방송을 진행하기에는 사실은 많이 무리가 있어요. 사실은 저 국내 슈퍼레이스 팬덤이 조금 많이 줄어든 거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조금 슬픈 사실이지만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엑스타도 빠졌죠. 한국 컴페티션도 이제 지금 GT4 한 팀 한 대만 내놨죠. 저 뭐냐 볼가스는 저거 해외로 피했죠. 해외로 사실 갔죠. 볼가스가 국내 팬덤들이 은근히 많이 있었던 걸 아니 근데 감안하자면 스모 볼가스가 사실은 해외로 간 건 본팀이지. 에, 엠페에 숨어 MS죠. 있다고요. 엠페에 좀 분가가 있더라고요. 예, 뭐 엑스타도 예. 지금 엠페에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사실 제껴버리고. 아, 이제 엑스타 팬들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기존에 있던 슈레 팬들 입장 엠페로 넘어간 입장이 조금 없지 않아 네. 있는데 일단은 그거는 뭐 유튜버 프리미엄 있으니까. 아니 뭐 사실 그래도 뭐 저기 그래도 KBS에서 중계해 주니까 뭐 그렇죠. 이제 중계 공중파 퀄리티는 나아졌으니까. 확실히 중계 퀄리티 나아졌어요. 왜냐? 일단 해설이 해설이 김범호 해설이가 죄송하지만 예. 그 김범호 해설위원을 조례한 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물론 저기 좀 연기하고 생각 넘어갑시다. 씨발. 네, 넘어가고요. 예, 네. 일단은 솔직히 일단 그냥 연기 바라고 싶지 않아. 예. 거기 해설장 받으면 연기 바라고 싶지 않아. 네. 나 50만 원 뭐 시킨 거야 도대체. 네. 일단은 뭐 그렇고요. 그리고 일단은 엔페로 넘어가야겠죠? 엠페인데 일단은 뭐 엠페를 조금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다시 한번 되도록 복습을 해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고요. 일단은. 네, 일단 뭐 썬더볼트 선수 얘기하면은 네네네. 송건 선수 송구 선수. 예. 썬더볼트님이 사실 오늘 올린 영상이 있어요. N2 음. DCT N2 드라이버들 뭐 간담했다. 야, 교육을 N2에 가졌다.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피드백하면서 왜냐면 네. 사실 N2 뭐 성적도 나쁘지 않았지만 경기 내용이 조금 나름대로 엉망진창이었다라는 판단이 좀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럴 만했던 게 비가 왔었거든요. 그쵸. 물론 그야 뭐 토요일 한 적이었긴 했었습니다만. 토요일 한정은 비 오고 일요일 마스터즈 비 안 났는데 네. 일단 뭐 김동규 선수 3위 뭐 저 마스터즈 구준혁 네. 선수 11위 손건 선수 25위 그냥 착세 났어요 그냥. 예상보다 DCT와는 좀 못지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물론 이제 김동수 선수가 이제 마스터스 클래스 포디움에 갔다는 거는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네. 사실은 그거 외에도 사실 조금 많이 조금 예상보다는 좀 이제 안 좋았거든요. 왜냐면 마스터에 갈 수 있었던 케이스 마스터 포디움에 들 수 있었던 선수들이 챌린지 1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이번에 많이 생겼기 때문에 뭐 장주혁 선수가 있었고 그 대표적인 게 네. 뭐 게다가 뭐 그다음 물론 조금 그 인제에서 조금 뭐 물론 취소가 됐지만 좀 운이 좀 네. 그래도 운도 좀 있었지만 마스터즈 예선 컷을 통과했었던 전범빈 선수도 20 챌린지 클래스에서 이제 21위. 물론 네. 이거는 좀 이제 사고가 났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럴 만합니다, 사실은. 네. 사실 뭐 저희가 듣기로는 이거 뭐 아시잖아요. 뭐 황영석 선수 전부인 3년 안에 대한 공식 결과 뭐 네, 다행히도 개뿔. 정식 결과로는 뭐 압도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56번 황영 선수가 턴4에서 손중선 선수요. 현재 N 라운지 네, 현재 엔나우즈의 손중선 이 선수랑 선수랑 컨택이 나면서 좀 네. 과실이 황영 선수한테 있다고 판단했는지 30초 페널티가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네, 이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결정문이 있는데요. 네, 부탁드리죠.
예, 본 심사위원회는 경기 위원장부터 보고를 받아 영상 분석하고 선수 팀 감독 의견을 청취한 후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예, 스포츠 중 22.7, 24.1 이 규정 위반인데요. 왜 사유가 뭐냐면 트랙 이탈했잖아요, 황윤섭 선수가. 아, 그렇죠. 이탈 조항이 예, 있었습니다. 예. 복귀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아 점에 대해서. 이게 부주의해갖고 결국은 이제 손중선 선수랑 컨택을 네. 일으키는 대참사를 일으켰죠. 그래서 결국은 드라이브스루에 준하는 30초 페널티를 받게 되면서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무슨 이게 왜 이런 상황이 좀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좀 규정이 조금 대폭 변경이 되면서 진입적이 훨씬 낮아졌어요. 왜냐 그렇죠. 그 NTT 의무 출전 규정이 사라졌거든요. 이번 그렇습니다. 시즌부터. NTT 의무 출전 기록이 사라지는 바람에 조금 좀 사고가 많이 나고 벌었어요. 있어요. 네, 네. 이거 좀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이거 좀 허들 약간 높여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아니면 저기 적어도 그 마스터즈 자격을 그 작년 N2 참가 대회에 한정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난번 했던 것처럼. 네, 작년 N2 참가자들한테 문으로 먼저 개방하고 그다음에 그 챌린지 클래스 드라이버로 올해 드라이버로 선발되는 거 아닌가? 라고 그러니까 생각은 마스터즈 위로 아예 그냥 경쟁시켜 버리고 챌린지를 네. 이제 챌린지 1, 2 이런 식으로 하는 네, 게 낫지 그렇죠. 않았을까라는 왜냐면 뭐 그런 작년도에 의견이시잖아요. 아반떼 밸런스 월컵 챌린지도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네. 근데 물론 윤성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챌린지에서 놀았긴 했지만 물론 뭐 근데 그 선수 그래도 자동차는 많이 알고 계셨으니까요. 아니 드라이빙 센스는 어느 정도 있었지만 속도가 안 나와서 뭐 챌린지 있으셨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사실 윤성노 선수는요. 일단 이런 말씀 되게 곤란하지만 일단 저기 신텍스 위원처럼 우리 감량하셔야 예. 감량의 속도가 좀 더 나오는 게 경량화를 하셔야 돼요. 못해도 네. 정경호 선수처럼. 정경호 선수까지 잘했는데 강병희 선수처럼 경량을 해야 돼. 하긴 그 정도야죠. 예. 강병희 선수를 경량하고 센스를 좀 더 키운다면은 제가 볼 때 유성호 선수 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물론 송건 선수도 은근히 풍차 좀 있는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네. 이 선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짬이 있는 선수예요. 제 기억 같으면 네. 이 선수는 그래도 좀 짬이 있는 선수라 좀 가랑이 찢어질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래도 좀 이제 그 유성 선수 이제 또 강병희 선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배울 수 있어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이게 난전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난전이었죠 일단은. 네, 일단 N2 우승은 일단 전대은 선수 네, 전대은. 그리고 최상현, 김동규 선수 순으로 N2 마스터즈가 포진이 잡혔고요. 그다음에 N2 챌린지 같은 경우는 N2 챌린지 1, 네, 최원. 네, 신일경, 김동호, 신봉섭 선수. 그리고 챌린지 2의 경우에는 손동욱, 최성호, 장진택 순으로 이제 우승자가 확정이 되었고요. 네. 야, 일단 N1인데 신택수 의원 일단 뭐라고 말씀하실 것이십니까? N1이 네. 뭐 일단 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놈의 깸들 새끼들 또 그래. 뭐 그래요. 겜돌이 놈들 진짜. 겜들이도 이놈의 겜들 새끼들이 또 하면서 울고 아이, 울고 있어요. 뭐 박근섭 그래, 선수가 지금 일단은 뭐라고 말이 됩니다. 아이고. 일단은 뭐 레이스 2와 레이스 3 일단은 언급을 해드리자면 뭐 일단은 레이스 2 같은 경우는 김영착, 박동석, 강동원. 네. 그리고 레이스 2 같은 경우 그러니까 레이스 3 네. 같은 경우는 김규민, 신우진, 강병희 선수가 오랜만에 이 포디움에 진출하면서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상당히 또 왜냐면 강병희 선수가 지난 시즌에 포디움 한 번도 못 갔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러니까 성적도 매우 안 좋았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서 좀 자존심 많이 구겨져 있었는데 그래도 명색이 강병희 선수 그 솔직히 유튜버이면서도 이 명색 레이싱 드라이버잖아요. 레이싱 드라이버 하셨고 심지어는 TCR 코리아 물론 한 시즌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도 이 엠패시브 클래스가 몇 단계나 높은 이 TCR에서 한 지역은 우승을 한 적이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니르브르킹에서 나간 드라이버고 니르도 나갔고 물론 리타이어를 했었습니다만 네 그래도 그런 니르브르트리 팀을 나갔더라도 줬는데 그런 전적이 있고 일단은 뭐 상당히 또 실력은 검증을 받은 선수 중 한 명이었는데 엠페만 나오면 지난 시즌에 사실은 엠페만 나왔다 하면 좀 상당히 좀 소위 말해서 억가가 좀 심했거든요. 그쵸. 그 억가를 이번에 결국 풀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뭐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올해 지크 좀 스폰서 빵빵해졌잖아요. 저희끼리 말하는 예, 거지만. 지크가 좀 이제 좀 인플루언서를 좀 대거 영입하는 성공,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를 영입하면서 네. 예, 그 황희찬 선수죠. 예, 황희찬 네. 선수를 영입하면 성공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는 저는 나름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은근히 제가 이 지크에 조금 이제 나름 사정을 봤거든요. 저희 그 네. 황희찬 선수의 영상을 보면서 네. 예, 역시 왜 DCT가 왜 현대 엠페의 강점이 있는지는 이 지크와의 비교 분석을 해보면 확실하게 나옵니다. 역시 돈이 역시 이게 일단 이게 이게 있으니까 아니 이게 뭐 아니 이게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크도 네. 뭐 물론 뭐 이제 스폰서 이게 그 메인 타입 스폰서들 엔지니어의 뭐 스폰서 타이틀도 있죠. 이게 유명인 드라이버를 유명인 드라이버 두 명이나 있죠. 네. 나름대로 잘 갖춰줬다고 생각하지만 DCT에 보니까 감독 거기 그냥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대표부터가 씨 이건데 이거만 대표보다 아니면 대표도 좀 이제 가지고 있고 예. 심지어 페라리 챌린지도 다녀온 사람이에요. 그쵸. 아니 페레스를 이제 두바이 14시까지 다녀온 양반이에요. 두바이도 다녀왔죠. 네. 예. 게다가 사부가 김용겸이야. 그렇죠. 김종규 선수를 또 멘토로 또 모셨던 그 선수였기 네. 때문에 이게 예. 그러니까 급이 다르냐 다를 수가 없어. 진짜 레벨이 다르죠. 예. DCT 지크가 진짜 강병이 혼자 하드캐리 하는 팀이라면 DCT는 대표부터가 그게 이게 말씀드릴게요. 누가 그러다고 천재와 돈이 결합된 팀이 DCT다. 노력하는 천재. 네. 노력하는 천재도 있고 돈이 있으니까. 예. 네. 돈, 노력, 실력 네. 세 개 다 있는 거죠 지금. 비테스가 진짜 노장들의 힘을 버티고 있잖아요. 이래 BTS 근데 잘 덜지. 예. 노장의 힘을 버티고 서한이 슈퍼레이스하고 엠페서의 그 투트랙으로 음흠. 기술력을 버티고 있다면은 여긴 진짜 노력에 돈이 결합되니까 무서운 팀이 된 거예요. 네. 이런 팀들이 이제 국내 레이스에 제패할 겁니다. 솔직히 DCT도 슈레 와서도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그 아시잖아요. 정글 갔다면서 언급하시더라고요. 아니 박재성 감독 본인이 그랬어요. 제가 6천 가라고? 아유 거기 정갈 못 가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김영찬, 김유민도 거기 정갈 도망쳐 나옵니다. 왜냐? 네. 레벨이 너무 높아요. 아우 너무 높아요. 이게 아무리 이제 엠페가 요즘 인기가 네. 있고 아무래도 그렇지만 엠페는 순전하게 원메이크 베이스야. 물론 원메이크. 슈퍼레이스도 원메이크 베이스 하지만 이 속도 차이는 확실하게 다르거든요. 이 슈퍼 유튜브 같은 6천 경우는. 같은 경우가 사실상 순수 경주차 원메이크인데 네. 이게 완전 속도 다릅니다. 엠페하고 슈퍼레이스를 비교하면요. 슈퍼전 특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진짜. 엄청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L1과 이에온도 예. 네, 이에온은 나중에 언급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사실 특히 물론 이에론 드라이버는 해볼만 하죠. 이에온은 그럴만해요. 뭐 물론 전기차라는 게 있습니다만 뭐 네. 카테고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가 다릅니다만 사실은. 네네. 왜냐면 속도 차이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네네네. 자 그리고 이제 이에론 넘어가야 되는데 예, 이에온 드디어 이제 이에론 개막을 했습니다. 예. 개막을 했죠. 개막했고 일단 첫 우승자는 첫 번째 레이스 1이 우승자가 이제 박준희 선수. 그렇습니다. 사실 네, 이제 이 물론 박주희 이게 선수가 예, 말씀하세요. 운이 좋았어요. 기가 있었어요. 왜냐 직전에 이탈리아 갔다 왔잖아요. 이탈리아도 다녀왔었고 예. 사실은 이게 박준희 선수가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6강에서 사실 탈락했었어요. 사실 이게 왜냐면 이게 무슨 일이 있는지 설명해 드리면 이제 이 M1 같은 경우에 이제 노카드로우즈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래 가지고 예선을 걸쳐서 이제 상위 이제 뭐 물론 이 6명 전부 다 출전하니까 6명이 주전 6명이 이제 타임 트라이얼로 해서 1등 6등, 2등 2등 5등, 3등 4등 전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6강 토너먼트를 해서 이긴 선수와 이제 진 쪽에서 이제 성적 기록이 빠른 한 명을 이제 패자 부활시켜 가지고 네. 4강 토너먼트 진행하는데 박준희 선수가 6강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네. 기록이 다른데 다른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빨라가지고 2분 54.665 굉장히 또 빨랐거든요. 2초 차이가 박주 났기 선수 때문에. 레스턴 레이스 때는 네. 가위였습니다. 4위로 이제 4위로 이제 막 4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아슬아슬하게 이제 4강에서 진출하고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4강 올라가고 3, 네. 4위전 하면서 예, 결승 진출 3, 4강 이기고 하면서 결승전 진출하면서 네. 예, 우승을 4강에서 차지하게 노동계 되었고 선수랑 결승에 노동계 선수랑 붙었는데 이 노동계 선수 DNF로 마무리하면서 네, 결국 1회 마지막에서 이제 크래시가 좀 났었죠. 물론 네. 다행히도 뭐 큰 사고는 아니어서 다행이었습니다만 네. 그래서 아 게다가 초대 또 운도 있었죠. 왜냐하면 그 원래는 이제 이 슈퍼랩 이혜원이 이제 조커랩을 또 이용하기도 하고 또 이제 4랩을 조커랩이었죠. 달랐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비가 와서 좀 안전성이 문제라서 이제 조커랩을 쓰지 않고 3랩 만에 달리고 했고 3랩 만에 달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일단은 이제 박주희 네. 선수가 첫 우승을 차지했고 두 번째 날인데 예. 이 두 번째 날 6강은 김영찬, 박준희, 이창욱, 김규민, 노동기, 박준성 선수 순으로 네. 이제 올라갔고 4강에서는 김영찬, 노동기, 박준희, 이창욱 선수 네.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김영찬, 노동기 선수가 결승을 가고 박준희, 이창욱 선수가 3, 4위를 붙었는데 여기서는 이창욱 선수가 3위를 네. 박준희 선수가 4위를 차지했고 결승에서는 김영찬 선수가 노동기 선수를 0.533초로 차로 아. 따돌리면서 야, 상당히 또 예상보다 아 참 살벌한 승부가 났었어요, 사실은. 근데 0.06 0.05 0.5초 차이였거든요. 그쵸. 0.533. 네. 와, 이게 이렇게 이 F1이 상당히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죠.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도 어떻게 몰라요. 다르겠구나 그리고 지금 싶었는데 이렇게 토너먼트 해저 투 토너먼트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스프린터 가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후반부에 스프린트가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아마 스프린트 언제 할지는 뭐 저희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시즌 후반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 네 그때 마지막 하지 두 않을까요? 레이스나 마지막 네 레이스 정도? 그 정도로 네. 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왜냐면 인제가 어렵다고 보는 게 인제는 네고레스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아마 금호팀도 이때만큼은 드라이버들 다 에덴으로 내려보낼 겁니다. 지금 뭐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에원을 이에원을 쪼끔 집중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에원도 하겠습니다만 네. 일단은 그 큰 힘은 안 들 거예요. 안 들일 거란 말이죠. 왜냐면 아니 왜냐면 근데 아무래도 제가 내부 봤을 때 레이스가 있으니까. 금호고 같은 경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 지금 저희 또 송하림 선수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이 선수가 지금 에너지 쪽에 있단 말이에요. 예. 참고로 이제 송하래 선수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 이제 송하래 선수가 이번에도 L1에서 사실은 그리 좋은 성적을 기록했냐라고 하자면 사실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레이스 2에서는 네. 17위로 마무리했고 그것도 1렙 백마커 네. 그리고 3? 레이스 3에서 3가 그나마 좀 그나마 나왔죠. 6위. 레이스 3에서 6위 첫 이제 토합 포인트 클래스 4위죠. 네. 첫 그러면서 포인트 피니시를 차지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포인트 피니시를 겨우 차지하면서 나쁘지 네. 않은 모습이었는데 조금만 이 더 했으면 이제 이 토합 클래스 이제 포디움 피니시 하면서 아마 국내 공식전에서는 아마 최연소 포디움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 기억이 맞다면. 만약 그게 뭐 됐었다면. 이제 박스카 처음이죠. 박스카로서는. 박스카로서는 처음이고 아마 제 기억에 최연소 포디움 기록도 갱신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아니 근데 최연소 생각했는데 포지션은 좀 어려운 게 KRC컵 기록이잖아요. 그거는 그게 또 공식전이구나 생각해 보니까. 네. 이미 KC에서 다 했었기 좀 어렵죠. 그러니까 저 슈레 엠페 그거를 이제 메이저 라인을 합쳤을 때 메이저 라인에서는 최연소가 되죠. 이제 최연소가 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뭐 안타깝게도 그거는 다음 기회를 미루게 되었고 네. 일단은 근데 뭐 이제 좀 이제 오늘 이제 3전 레이스 3에서 사고가 좀 있었죠. 예. 그 77번 그 김세혁 선수와의 추돌이 있었는데 뭐 이거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냥. 다행히도 노 퍼더 액션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제가 네, 알기로는. 노퍼 네. 덕션이었고요. 그리고 다음은 흑백판 게 3번이 나왔다는 점. 3번이 나왔다는 점. 기억이 되네요. 그래요. 솔직히 조금 하림이가 가끔 가다가 이제 좀 이제 추월에 관해 가지고 이슈들이 있어서 사실 저희가 또 처음에 갔었던 이제 그 예. KRC컵 때도 우승을 할 뻔했었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이 추월이 아쉽게도 그 이제 페널티를 받으면서
네, 그렇던데. 물론 조금 억울한 감이 있을 때 페널티였기 때문에. 뭐 그런 감이 있을 거라 보고 이제 금호 SRM 그러니까 고엑스타 레이싱 넥스 9 이 엑스타. 팀, 예. 이 팀도 사실은 이제 N1에 지금 선수를 출전을 시키고 있는 이상 그 가을에 있을 인제 레고전에 어떻게든 또 한번 손을 쓸 수밖에 없어요. 송하림 선수 혼자는 안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마 알기로는 송하림 노동해야 선수가 좀 이제 그나마 지금 성적이 잘 나와주고 있고, 그나마 이제 네, 요번에 3전에서 SRM이 네, 아마 그렇죠. 펀치를 혼자 시켰지만 뛰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네, 그래서 아마 그때 선수 이창욱, 노동기 두 명을 다 내려가지고 뭐 다른 선수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일단은 네,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네 일단은 뭐, 아직은 뭐 규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거 뭐 규정 나오는데 저희도 저희가 한번 좀 더 썰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뭐 저희도 이제 송하림 선수 뭐 이 정보를 뭐 들으면 뭐 저희가 음, 또 당연히 업데이트 해줄 거고요. 아마 뭐 네. 네, 송하림 선수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좀 많이 믿지는 않아주시고 하는 바람이라서 아직까지는. 왜냐면 아직까지는 모르는데 몰라요. 근데 근데 그 관계자 측에서 저희가 뭐 그쪽에서 관계자 측에서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2차로 전달을 해주는 거기, 2차로 이제 전달을 네, 받는 거기 때문에 네. 그냥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로만 이제 근데 참고로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참고 거의 한 70% 맞을 수 있습니다만 네, 왜냐면은 그냥 이게 일단은 그거를 베이스로 아마 여기서 조금씩 이제 바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바뀔 수 있긴 한데 저는 이 신비에서 떨어지는 통을 가요. 자, 어쨌든 간에 일단 넘어가고 그다음에 네. 슈퍼포뮬러 이야기 좀 합시다. 예, 일단은 아시아, 일단은 뭐 국내는 이야기 끝났고 일단은 아시아로 이제 넘어갈 예정인데요. 일단은 SF를 제가 더 제대로 못 봤습니다. 왜냐면 동일 시간에 네. 이제 아보카가 있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신tex전 일부가 있어서 저도 뭐 정신 없어가지고 소식만 일단은 들었는데 저도 일단은 소식 듣고 이제 상황도 돌려봤는데 무슨 네. 일이 있었는지는 저도 결과지를 보고 놀랐습니다. 네가 왜 우승해? 일단은 일단 레이스 말고요. 일단은 예선부터 보자면 네. 이와사 의무가 포를 땄어요. 근데 폴딴 것도 혼나요. 우승한 것도 혼나요. 혼날 네. 때서 장친단이 따로 없대. 더 따로 없었죠. 네. 예, 그 일단은 일단 슈퍼폴라 챔피언십 일단은 뭐 기록 한번 봐야 되겠는데 기록을 네. 한번 리저트 한번 봐야 되겠는데 아마 2라운드 때 네. 일단 예선에서 이아사 선수가 이제 폴 포지션을 땄고 오토폴리스죠. 네. 그리고 마키노 타노스케가 2위 그리고 야마모토 나오키가 3위를 기록하면서 그 3위에서 야마모토 나오키 선수 아니 이 선수 작년 말까지만 해도 병원 치료받던 사람이었거든요. 후수고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서 뭘 한 거야? 아니 뭐 어떤 제어를 했길래 더 빨라진 건지 근데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런 게 있었어요. 이번에 그 규슈전 때 네. 어토폴리스죠? 그 모리나 제과의 그 트레이너 그쪽 모리나 제과 쪽 트레이너랑 네. 영양사분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모리나 제과 있는 트레이닝 라보 연구소, 모리나 제과 트레이닝 연구소 이쪽에 영양사분하고 그 트레이너분이 같이 오셔서 사진도 찍은 게 있는데 네. 아마 그쪽에 도움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아무래도 좀 정황상 실제로 그렇겠죠. 야마모토 선수가 그쪽으로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 도움받아서 좀 재활하는데 좀 더 재활 속도가 높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네.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결선 네. 결과인데 예. 드디어 이 선수가 드디어 우승을 했었습니다. 진짜 이 선수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울었어요. 네. 그러니까 무전이 사람 심금을 울리더라고. 네. 이 마키노 타다스케 선수가 그렇습니다. 드디어 우승을 차지하는 모습을 사실 차지했는데 마키노 선수가 포뮬러에서 우승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없었어요. 딱 하나 있어요. 2019년도에 그 F2 있잖아요. 2018 F2. 네, 그러니까 SF 말고 F2. 네, 몬자 피더에서 우승한 이력이 있거든요. 네.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딱 1승을 뭐 물론 이제 주니어 포뮬러 경영도 뭐 우승할 수가 있죠. 메이저 포뮬러. 그러니까 네. 메이저 포뮬러에서 우승한 경영은 사실상 이게 처음이었을 거니까 제 기억이 네, 맞다면. 처음이었죠. 네. 근데 이때 우승하면서 여기 슈퍼포뮬러에서 탑포뮬러도 사실 이제 2019년 슈퍼포뮬러 시작한 이래
우승이 없었습니다. 그냥 게다가 21년 초반에는 몸 다져서 개개거렸고 엄청 고생했거든요. 예, 몸고생 많이 했었죠. 네, 그래가지고 이거 아이고야 살려줘 하면서 고생을 했는데 예. 그런 마키노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마키노 선수 이제 제가 라디오를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볼만합니다. 이제 드라이버 오브 더 레이스, 그러니까 F1을 쓰면 이제 DOT죠. 드라이버 오브 네, 더 데이. 그것도 이제 64%라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면서 근데 그럴만해요. 예. 네, 왜냐면 네. 사실 저 마키노 선수가 사실은 은근히 이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 드라이버인가? 여기서 좀 물음표가 있었어요. 사실 물론 뭐 챔피언 경력이 있어요. 사실 슈퍼 GT에서 야마토 2020년에 선수와. 차지했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조금 판정패였거든요. 사실은 쉽게 말하면. 그거 약간 운이 좋았다. 운이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운도 있었고 실력도 있었다고 하지만, 좀 운이 네, 좀 많이 좀 따라줬던 그 시즌이었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코로나에서 조금 스케줄이 좀 단축도 꼬이기도 됐고, 했고, 네. 막판에 아시다시피 37호 차가 연료가 바닥 나버리는 바람에 야마토 선수가 역전을 하면서, 그렇죠. 히라카와 선수가 막판에 연료 부족을 뻗어버린 사태가 터지면서 키퍼가.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야마모토 나오키 선수가 막판에 그 400m를 남겨두고 대역전극을 펼쳤던 네, 경기가 그 경기였는데 그걸 아마 유튜브 아마 계속 보시면 유튜브 보시면 보실 수 있고, 일단은 뭐, 그리고 네. 2위가 이와사 율무. 예, 이와사 역시 뭐, F2에서 상위권 계속 기록했던, 참 어디가 안 갑니다. 두 번째 레이스 만에 포디움 네. 피니시. 그리고 폴 포지션을 기록하면서 18점을 획득했고, 3점, 15점 획득 18점 기록했고요. 네. 3위가 츠보이쇼. 뭐 3위 사실은 혼다 라인이 이번 시즌 조금 혼다 라인이 좀 SF에서 약세를 보이는 반면에 좀 토요타 라인이 좀 그렇게 성적이 좋지 못하다라는 조금 의견이 조금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런 토요타에서 다행히도 이번 시즌 첫 포디움을 기록해주면서 톰스에서 그나마 좀 기지개 좀 이제야 뒤늦게 기지개 편들을 했고, 그리고 야마토 선수가 또 4등이에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경기 합쳐서 지금 네. 이 야마토 선수가 20포인트. 근데 야마모토 선수 포인트가 적은 포인트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물론 이제 챔피언십 포인트가 물론 지금 네. 이제 4위를 하고 있고, 네. 정확하게 말하면 끝이 대환장이 돼버렸어요. 솔직히 두 경기 만에 대환장이에요. 지금 마키노 선수가 지금 챔피언십 리드를 하고 있어요. 네, 이게 왜냐면 동점인데, 네, 이게 보니까 룰을 제가 찾아보니까 한 대회에서 많은 포인트를, 그러니까 단일 대회에서 많은 포인트를 기록한 쪽이 이제 우선권에 갇히게 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노지리 선수가 스즈카에서 21포인트, 그리고 마키노 선수가 22포인트를 얻었기 때문에 그 규정이 걸려서 마키노 선수가 1위 상위자리를 얻게 되었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가 지금 혼다 1, 2, 3, 4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위를 말씀드릴게요. 전체 순위를 1위 마키노, 2위 노지리, 3위 이와사, 4위 야마모토 나오키 순으로 지금 혼다 라인 1, 2, 3, 4 다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5위에 야마시타 켄타, 6위 오타카 콘신, 7위 사카구치 세나, 8위 츠보쇼, 9위 후쿠즈미 이레이, 10위가 사토라, 11위 마치시타 도바루, 12위 코바시 카무이 순으로 이제 포인트를 정립한 상태거든요. 그렇죠. 13, 이 밑으로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근데 제외를 하고. 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혼다만 좋아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 도요타가 사실은 지금 또 보니까 마키노가 또 이 슈퍼포뮬러의 경력이 좀 꽤나 있거든요. 그렇죠. 6년째인데 6년째죠. 결국에는 포디움을 찍었고 6년째. 우승을 차지했고, 저는 더 심지한 게 이 바니코트 선수. 네, 벤마이코트 선수. 이 선수가 패스스를 기록했어요. 그렇죠. 이거는 상당히 또 임프레시브한 결과라 볼 수 있거든요, 사실은. 네, 물론 이제 결승 결과는 13회로 마무리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짜면 어디 안 간다라는 걸. 역시 그래도 넥서스 이제 GT 탔었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상당히 또 매우 좋은 모습 보여줬었고, 이제 다음 경기가 어떻게 될지는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라운드가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저기죠. 그 수고전.
네, 스포츠 핸드 쓰고 야마모토 네. 입장에서 좀 여기 가야 되나 싶은 심정일 거예요. 안 좋은 기억이 있거든요, 순식간에. 네, 야마모토 선수 입장에서 일단 솔직히 가기 전에 제가 야마모토 선수였으면 아마 가기 전에 일단 저 술 한잔 걸쳤을 거예요 아마. 예, 어쨌든 간에. 네, 예. 그 사실 이제 스코어가 야마모토 선수에게 왜 안 좋은 기억이 있냐면은 작년도 스포츠 좀 합니다. 예, 작년 슈퍼GT에서 왕제 사고가 좀 꽤나 크게 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예. 사실 그 마키오 선수 이야기 이제 잠깐 좀 추가로 하면은 네. 그 무전 들어보면 진짜 울어요. 예, 왜냐면은 유튜브 보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예. 네. "다른 애들 다 이겼는데 나는 한 번도 나는 못 이겼네." 하면서 울고 "근데 이제야 이겼네." 하면서 울고 음. 그리고 이제 그 야마모토 선수 SNS 봤는데 네. 예 둘이 꼭 껴안고 울더라고요 진짜. 예. 예. 울만하죠. "이놈아 이제 이겼냐." 하면서 "으엥." 하면서 너무 늦었어. 그러니까 진짜 마키오 입장에서는 이게 울만해요. 나 마키오 우는 거 이해되는데 6월 스스카에서 네. 스퍼지 스스카에서는 두 선수 모두 포디움을 정상에 오르길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슈퍼GT 이야기를 조금 해 봐야 되는데 사실은 좀 BOP에 관련해 가지고 좀 일부 그러니까 몇 명 없지만 그래도 일부 드라이버에 대한 조금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또 왜 무슨 소리래요? 요번에도 오늘 저게 나왔거든요. 이 네, 이제 SF 이제 이 슈퍼GT에서 네, 상당히 또 일부 선수에 대해 쪼끔 우려의 반응이 나와 가지고 네, 상당히 또 이 뭐냐 쪼끔 상당히 그러니까 정확하게 300 위주죠. 500은 아무래도 쪼끔 이제 성능차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조건 500은 옐로 리스트럭터만 하니깐요. 리스트럭처를 하니까 네, 이 500에 좀 BOP 300에 대한 BOP가 상당히 좀 논란이 쪼끔 이제 지난 시즌 그러니까 지금 늘 그래왔습니다만 왜 언제 좀 솔직히 BOP 그 둘러 없었습니까? 예 그거 GTA 관해 이래라. 가지고 네, 이야기하면서 좀 상당히 네, 또 어 좀 걱정을 하고 있어요. 네, 게다가 또 이 아마 그 츠츠미 유이 2 호차죠. 입니다. 츠츠미 유이 선수가 네, 네, 지난 후지전에서 사실은 네. 그 차량이 너무 무거워 가지고 파워 어, 스티어링의 모터가 고장이 났었대요. 파워스부터 고장나요? 네. 무거워 가지고. 그래 헐, 가지고 '더 이렇게 무겁게 한다면 좀 문제가 좀 크게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쪼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야 이거 좀 위험하긴 한데요. 솔직하게 파워스틸 지금도 GT 뭐 파워스틸 노파워스틸인데 이것까지 이렇게 해 버리면 진짜 네. 어떻게 해서 하는 이 건지. 모터 고장 날 정도로 많이 네. 무거웠다고 하니까 '이거 괜찮은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깐요. 솔직하게 걱정이 되긴 합니다 진짜. 음. GT 500 너무 500 위주로 가는 거 아닌가. 300만 고생하는 500은 그래도 쳐요. 300 이죠 네 문제는. 300이 300만 죽어나 300 GTA 300만 죽어나가는 건지 이게 FIGT7 죽어나가는 건지 도대체가 둘 다 아무래도 죽이자는 건지 에휴. FIGD3가 좀 밸런스를 잘 잡고 잘 잡혔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요거에 대해서는 쪼끔 네. 뭐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서 사실은 큰 변화는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네. 예 어쨌든 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만 이야기하고요. 일단은 뭐 다음 레이스는 그나마 제가 언급할 거는 그나마 이제 6 월에 있을 거고 뭐 인디가 저거 뭐냐 슈즈카도 네. 있고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사실 좀 아시아 쪽으로 이야기를 계속 다루고 있었는데 네. 쪼끔씩 유럽의 내부 레이스도 쪼끔씩 다룰 예정이에요. 뭐 아마 고리스마마 느르부르크 24시 레이스도 쪼끔씩 진행을 그렇죠. 할 이걸 언급했고 사실은 또 보니까 세계 3 대 레이스인 이제 인디 500도 이번 주에 레이스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인조비 온조리스 있죠. 네. 인디 500이 아마 제가 듣기로 이제 펜스케가 1, 2, 3 그 가면서 이게 알기로는 여기서 두 번째래요. 그것도 첫 번째도 그렇죠. 펜스케였고. 아이고야. 예. 일단 펜스케 상당히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이거 펜스케는 어 일단은 이 리뷰는 뭐 저희가 또 영상을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밤에 열리니까. 아무래도 한국 시장 기준으로 뭐 새벽 한 2시, 3시쯤 열릴 거예요. 네. 제가 작년에 사실은 좀 네네. 보려고 했었거든요. 네. 제가 시간을 딱 이렇게 네. 했어요. 12시에 방송 스타트하니까 12시쯤 네네. 스타트하겠지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그때 딱 모나코 그랑프리 끝나고 진행했었는데 봤었는데 2시간까지 스타트를 안 하는 거예요. 어어. 물론 그때 제가 군입대 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시 좀 이제 큰 걱정을 할 필요 없었기 때문에 뭐 다 네. 봤었습니다만 유관 선수가 우승하는 걸 봤었습니다만 네. 올해는 좀 실시간을 좀 찾아뵙기는 힘들고요. 일단은 아마 좀 늦게나마 뭐 따로 이런 식으로 만담식으로 업로드하는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좀 슈퍼포뮬러 뒷이야기 썰을 좀 풀자면은 네, SF 조금 이야기해보죠. 예. 이와사랑 야마모토랑 좀 치열했거든요. 아, 맞아요. 예. 결국은 이제 이와사 선수가 야마모토 선수에게 이제 승리를 거두겠습니다만 아, 그렇죠. 우승해서 이겼죠. 3차례에서. 근데 나중에 뒷이야기를 알아보니까 이와사 선수가 사실 스테이스 스피드가 굉장히 느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블루 플래그 규정에 조금 많이 살짝 블루 플래그에 조금 휘말리면서 그러니까 백마판인데 그러니까 정확하면 주주 선수였는데 네. 사실은 요게 조금 또 논란이 조금 있어요. 사실은. 네, 이거에 대해서는 뭐 팀과 규명이 나오고 싶다 했었고, 근데 문제는 야마모토 선수도 만만치 않았던 문제가 있었는데, 네. 이쪽은 원하는 레이스 페이스로 나오지 못했다. 네. 이게 또 문제가 되면서 아 페이스상으로 완전히 그냥 말렸다. 본인 스스로는. 네. 그래서 이거 4위한 것도 기적이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본인 스타일이면 이 정도 아니었는데 이제 본인이 이렇게 말릴 줄 몰랐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둘 다 그냥 생고생 송고생한 레이스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대충 이 정도네요. 일단은. 네, 뭐 슈퍼GT가 뭐 슈퍼포뮬러나 뭐 레이스가 언제 다 그렇듯 네. 솔직히 좋은 제대로 언제 고생해서 한 날이 없지 어디 있겠습니까? 예, 뭐 추가로 보니까 이제 그것도 있네요. 그 후지 네. 24시간 레이스. 슈퍼다큐 후지 24시간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에디 겁나 화려하던데요? 화려하죠. 일단 이것도 조금씩은 언급을 해보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나중에 따로 빼야죠. 이거는. 따로 빼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제가 한번 따로 방송하다 제가 따로 영상 돌리지 할게요. 이거 너무 엔티가 화려해갖고 언급해야죠. 예. 이거는 제가 한번 따로 언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여기까지 해볼까요? 일단은. 네. 예, 뭐 아마 이 영상이 아마 내일쯤 아마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마 수요일 저녁쯤에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8시가 지났고 아무래도 저희가 또 시간이 좀 많이 듣다 보니까 그때쯤에 올리려고 노력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뭐 네. 저희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도 좋은 모습 뭐 알찬 영상으로 일단은 올라올 예정이고 일단은 영상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좀 빠르게 제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저것 사실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사실은. 네. 뭐 이제 브이로그라든가 뭐 심층 리뷰 그리고 뭐 이제 이것저것 뭐 e스포츠 대회도 사실은 좀 e스포츠 대회가 아마 여름쯤에 좀 이제 제가 좀 피드백을 조금씩 받아서 여름쯤에 좀 이제 정식 시즌보다는 조금 이제 베타 시즌 제로로 돌아올 예정이니까요. 일단은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텍스 세피아였고요. 대한민국 모터스포츠 그리고 비행기 e스포츠가 많은 사랑을 받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그날까지 저희 프로기온의 영상 활동은 계속 이어질 건 어떠한 일이 어떠한 영상 방식이든 이어질도록 노력할 거니까요. 공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신덱스였고요. 오늘도 말씀 세피아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가죠. 바이바이. 네, 바이.